그래서 뭐 혹시 조직적으로 또는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배회견들을 도살한다든가 멸절시키려는 뭐 그런 노력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세기 초 무렵이면은 방금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렸던 런던, 파리, 뉴욕의 경찰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배회견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어떤 뉴욕시의 경찰서장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잘 동원을 하여 배회견을 효과적으로 잘 잡아 죽이는 걸로 유명해져 가지고 막 승진도 하고 이런 역사가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컬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동물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따라서 그 비인간 동물들을 반려동물, 그다음 뭐 애완동물, 그다음에 가축, 야생동물 뭐 이렇게 지위를 나눌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그 뭐 개나 또는 다른 뭐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애완동물, 반려동물의 수준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요. 뭐 가축의 일원으로 살든 가축이 살았는데, 제가 얼핏 상상하기로는 이미 이제 살고 있는 아까 이제 프랑스 귀족들이, 특히 이제 여성 귀족들이 이제 애완견을 기르기 시작했다는데, 그게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축들 중 일부를 뽑아서 애완견으로 했다기보다는 뭐 어디 아라비아의 무슨 특수한 품종, 뭐 어디에서 굉장히 보기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한 그런 품종들을 데려다가 이제 애완견으로 삼고, 그것에 대비되는 토속 그 개들은 이제 그 배회견이 돼서 멸절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종의 차이 혹은 어떤 귀한 종이다. 이국적이고 외국에서 온 아주 귀한 품종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내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소위 말하는 똥개들은 좀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은 분명히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개의 족보를 제대로 기록을 하면서 뭐 이 종을 우리가 앞으로는 코카스파니엘이라고 하자, 이 종은 요크셔 지방에서 품종 개량을 하고 육종을 한 요크셔 테리어라고 하자라고 하는 이런 현상 자체는 사실 굉장히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도 다 18세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중세 시대의 아라비아나 외지에서 온 다양한 특이한 개들이 유전적으로 유럽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역사학적으로 현재적인 어떤 엄밀함을 가지고 추적하기에는 조금 기록상이나 여러 가지 연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의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단어 공부를 막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뭐 보케블러리 22,000, 보케블러리 33,000이라는 그런 옛날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 쌍디귿 똥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5개 이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 똥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정말 그래서 아주 재밌게 그래서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될까 한번 그걸 그때도 다 썼던 굉장히 경험이 있어서, 역시 이 개념에 해당되는 게 여러 문화권에 있었구나. 그것들이 이제 영어에 이제 굉장히 뭐 불어도 들어오고 뭐 이런 언어들이 들어오면서 이 표현들이 다 가지게 되었구나, 이런 경험,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같은 개라고 다 같은 사회적, 역사적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말인 즉슨 우리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같은 개라고 해서 똑같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사실 근거는 조금 약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먹거리로서의 개라는 포인트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과 개가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으로 혹은 그 나라의 문화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섣부르게 이래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조금 너무 당위를 강하게 설정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다른 문화나 다른 강아지나 다른 동물 존재에 대해서는 조금은 배제를 하고 논의를 하거나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약간 이 플러스로 녹화로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뉴욕 경찰서장 얘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아주 여러 존재들이 체계적으로 더 쉽게 배회견을 박멸하는 방법들을 발명을 하고, 이게 누가 더 과학적으로 이 개들을 잘 죽이는지를 뽐내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무섭네요. 뭔가를 연상시키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예. 네. 예. 그래서 맨하탄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명 한 명 예를 들어 하나하나 한 개체를 센트럴파크에서 봤을 때 배회견이다. 뭔가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이상하다 상태가 그러면은 칼로 찌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날카로운 개인적인 무기를 가지고 죽이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먼저 시작이 됐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대량으로 체계적으로 쉽게 죽이는 방법들을 고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봤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철창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창 안에다가 경찰 인력이나 혹은 전문적으로 시정부에서 고용한 개 사냥꾼 인력들이 들개들을 모아서 이 배회견들을 모아서 100마리, 200마리 하나의 이 큰 철장 안에 넣은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 맨해튼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죠? 한쪽에는 허드슨 강이 흐르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이스트강, 우리로 치면 동쪽에 있는 강이겠죠. 동강이 흐르는데 그 이스트 리버에 이 철창을 그대로 수몰시키는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이 골칫덩어리들인 배회견을 죽였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이게 뉴욕타임즈라든지 당시에 어떤 주요 일간지에 뭔가 자랑하는 논조로 기사가 실리는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확인이 되고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다른 방법들은 이제 마취제를 사용을 해서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암실에다가 밀어넣고 화학적으로 죽여버리는 마치 아까 이충현 교수님 말씀대로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사실은 개를 원치 않는 비인간 존재, 동물 존재를 죽이는 역사가 바로 또 우리 인간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 장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약간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해보자면은 저는 만약에 이 포스트 캠퍼스에 밤마다 들개무리가 한다면 전 찬성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죽이든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개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는 캐릭터도 있죠.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 아주 이쁘잖아요, 지들이. 그런데 쥐를 이렇게 절멸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적인 반대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물이라는 것, 즉 그 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인간이 가까이 있어서 즐겁고 해가 되지 않고 이러면은 동물의 지위를 얻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동물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그냥 우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장 오늘날에도 이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끔씩 보면 그게 좀 논쟁거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캠퍼스에도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누군가는 이 길고양이들을 다 먹을 것도 주고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이 길고양이들이 오히려 생태계를 위협하고 그리고 질병 같은 것들을 퍼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길고양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동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리들도 있고요. 그렇게 봐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핵심은 이 길고양이라든지 어떠한 동물들을 우리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문제 아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도 다 다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애완견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법도 통과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용으로 하지 않게 하는 금지를 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인간적인 시간에서 동물들을 나누는 게 아닌가. 특히 애정이 인간에서 동물들한테 가는 애정이기 때문에 되게 인문사회적인 현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이 서양을 중심으로 서양의 도시화라고 하는 근현대사의 중요한 현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동물에 대해서 갖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화 시켜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념도 정리를 해봤고 배회견이라고 하는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강아지의 범주도 얘기를 해봤고요. 그 배회견이라고 하는 환영받지 못한 개가 얼마나 처참한 방식으로 혹은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자연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파괴되고 죽임을 당했는지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를 하나 더 이 동물 이야기와 관련을 해서 얹혀보자면 이 동물의 애호, 동물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구호가 사실은 유럽 바깥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이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한 일환으로서 또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영국 사람들이 19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중국에 와서 여기서 잠깐 조금 역사 얘기를 하자면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거쳐서 중국이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던 시절이었는데 청나라 정부를 무력으로 꺾고 영국과 영국을 뒤따르는 여러 서양 국가들이 제국주의 열강들이 상하이를 비롯한 여러 중국의 항구 도시에 조계지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계지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중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법이 통하는 공간이 아닌 우리 서양식으로 여기에서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면서 우리식대로 여기서 생활을 하겠다. 땅은 너네 땅이지만 여기 안에 공간은 너네가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 서양화된 공간을 우리는 운영해 나갈 거야 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상하이의 조계지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상하이에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 그 와이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를 하여 구성했던 역사적으로 형성해 나갔던 조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도 서양식 건물들이 굉장히 줄지어서 서 있고 그것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영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이제 조계지 안이나 근처에 사는 이제 중국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조금 중국의 높은 사람들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불교에 대한 관념 때문이든 혹은 유교에 대한 관념 때문이든 동물한테 나름대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확실히 동물 애호해하는 그 관념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 계몽되고 아주 선진적인 민족은 아니지만 아주 낮은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주로 중국의 하층민이나 노동자 계급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귀를 일을 부릴 때도 너무 야만적으로 부리고 나귀한테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킨 다음에 물 한 모금도 안 주더라. 개를 막 잡아먹더라. 닭 싸움을 막 시키고 심지어 귀뚜라미 싸움을 오락으로 시키는데 이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영국의 힘이 점점 세지고 중국의 힘이 점점 약해질수록 이런 안 좋은 얘기들만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 본국에 가서는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잘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는 점점 안 하게 되고 하층민들을 위주로 동물을 학대한다더라. 그래서 중국은 우리 영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좀 한 수 가르쳐야 되는 민족이더라. 그런 문화권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식민주의적인 생각을 동물의 어떤 이 아이템을 빌어서 동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또 정당화를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짝 한 가지 더 다른 얘기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네도 그나마 중국은 공식적으로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이 조계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던 것처럼 아예 공식적으로 식민화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1898년에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식민지로서 획득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됨에 따라 미국이 필리핀을 이제 통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 지배도 우리가 몇백 년을 받아왔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로 또 식민지 어떤 주인 노릇을 하려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을 하고 민족 해방 운동을 필리핀 사람들이 펼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 필리핀의 민족 해방 운동, 반식민지 독립 운동을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요. 군사적으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게 문화적으로 왜 우리가 너희 필리핀 사람들을 우리 미국이 식민주의적으로 통치를 계속해야 되는지를 또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작업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단골로 나왔던 얘기가 또 바로 너네 필리핀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할 줄 몰라. 동물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는 서양의 어떤 근대화되고 문명화된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동물을 제대로 사랑할 때까지 우리 미국인의 기준에 맞게 잘 사랑할 수 있는 태도가 너네 필리핀 사회 전체에 퍼질 때까지 우리는 너네에게 자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미국의 식민 관료, 필리핀에서 활동했던 식민지 관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테프트라고 하는 필리핀의 미국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 있고요. 이 테프트라고 하는 인물은 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교과서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그거를 미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화할 테니 일본은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미국과 일본이 약속을 비밀리에 밀약을 약속을 맺게 되는데 이때 미국의 주체가 테프트고요. 일본 측의 주체가 가스라 타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동물을 가지고 필리핀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식민주의적인 발상을 더 정당화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관점이 사실은 우리랑도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게 바로 그 테프트라는 인물이 또 조선의 일본의 식민지화에도 정당화하는 혹은 그것을 용인하는 역할을 했던 어떤 연결된 역사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동물 애호라는 게 글쎄요,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되게 그 정형화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 애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교양이 있는 거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마음에서 내가 정말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애호의 감정도 나올 수 있었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뒤에는 더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구성된 이게 되게 그냥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또 사회적으로 되게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또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고 또 해석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되게 신기한데 그래도 저는 강아지가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저는 이게 최근에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동물의 지위가 아주 급속도로 뭐 다른 급속한 변화도 많았는데 이게 혹시 그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나중에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급속한 핵가족화 그다음에 급속한 타인과의 단절 그런 것을 꼭 나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생활 수준과 여유로움과 문화가 다양해졌다는 것의 방증일 수는 당연히 있겠는데 그 어떤 이 동물과의 관계,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지구에서 어떻게 다른 여러 생명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공대 먹물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얼렁뚱땅 이렇게 촬영을 진행해 봤는데 동물 애호의 역사라고 하는 컨텐츠는 이것으로 한번 마무리를 나중에 또 많이 더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많을 해보기로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추후에 또 여러분들이 동물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댓글 좋아요 이런 거 저희 해야 되나요? 네,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종식 교수님께서 현재 이 동물 애호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좋은 책을 준비 중이십니다. 곧 출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책이 나오게 되면 또 그 책에 대해 다른 저희가 오늘 나누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편집하지 말고 넣어주세요. 책 홍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